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저는 div에서 이거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a 한 다음에 href 샵. 자, 참고로 href 한 다음에 딱히 뭐 링크를 걸 게 없으면 샵을 넣어주는 게 관례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타겟 똑같아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그냥 블랭크. 혹시라도 뭔가 안 된다면 못할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네이버로 이동. 이렇게 만들었어요. div 자식으로 a를 집어넣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다가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내부라고 써보겠습니다. 내부 br을 안 쓰고 이렇게 쓰는 이유는 div 내부가 디스플레이 뭐기 때문에 뭐라 했죠? 제가 디스플레이가 블럭이라 했죠? 요거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계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구글로 이동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뭐라 쓸까요? 섹션이라 써볼까요? 섹션 한 다음에 얘는 다음으로 이동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뭐 플러스 해서 자, 이렇게 플러스 자식으로 들어가 있네. 잠시만요.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일단은 이렇게 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오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지금 그러면 자, 맞춰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A 엘리먼트가 총 몇 개? A 엘리먼트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죠, 그죠?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둘, 그 다음에 요거 3개 해가지고 총 3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A라고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총 몇 명이 검색되는 거예요? 당연히 3명 검색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컬러를 그린이라고 써볼게요. 그린. 당연히 그림 하게 되면 모든 색상이 이런 식으로 바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폰트 사이즈도 한번 키워볼게요. 여기다가 3 rem 정도 줘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A 모두가 색상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 이 네이버라는 녀석만 선택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div 한 다음에 자, 꺽쇠 한 다음에 A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div 이게 지금 맨 뒤에 걸 검색한다라는 거군요. A를 검색하는 건 동일합니다. 근데 그냥 A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이 꺽쇠는 무슨 의미냐면 자, 보세요. 딴 거 하지 마시고 div에 자식으로 있는 A를 검색한다라는 의미예요. 뭐라고요? 뭘 검색한다고요? div에 자식으로 있는 A를 검색한다. 자, 그러면 div에 자식으로 있는 A는 지금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그죠? div의 자식으로 있는 A는 얘밖에 없습니다. 얘는 내부의 자식으로 있는 A고 얘는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A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 자, 일단 그걸 떠나서 그 전에 제가 여기다가 컬러를 방금 그린이라고 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 한 다음에 컬러를 예를 들어서 핑크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색상이 들어가요? 핑크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일한 녀석을 선택한 다음에 동일한 속성값을 이렇게 주게 되면 누굴 선택한다 했어요? 위를 선택한다, 밑에를 선택한다? 밑에, 즉 나중에 나온 녀석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 녀석의 속성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속성값을 부여하면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하면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동일한 속성값을 여러분들이 부여를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맨 마지막에 들어온 속성값이 추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돌이 된 경우에는 마지막.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런 식의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 둘 다 실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만 실행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둘 다 실행되는 겁니다. 둘 다 실행이 되지만 맨 밑에 있는 녀석이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일단 맨 처음에 컬러를 그린으로 집어넣었다가 얘가 나중에 등장했기 때문에 얘가 속성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문장은 결국에는 처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말을 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달라요. 자, 이렇게 썼을 때
동일한 A가 아니에요. 이 A를 하게 되면 얘는 몇 명이 검색된다고요? 방금 3명 다 검색되죠? 요 A 3명 다 검색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div의 자식으로 있는 A이기 때문에 div의 자식으로 있는 A 몇 명이라고요? 그쵸? 한 명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다가 컬러 블랙이라 컬러 레드라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컬러 그린이라 쓰게 되면 누구 속성을 들어간다? 얘만 들어가는 거예요. 보이죠? div의 자식으로 있는 A는 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네이버로 이동이라는 녀석만 색상이 초록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A가 단독으로 있는 것보다 더 큰 우선순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div에 꺽쇠한 다음에 A라고 쓰게 되면 이 녀석이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이 속성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이 꺽쇠를 뭐라고 하냐면 선택자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선택자라고 합니다. 선택자. 선택자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선택자가 길면 길수록 부여된 속성의 파워가 더 세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iv 꺽쇠한 다음에 A 하게 되면 이거는 div 안에 있는 A, 즉 div가 자식으로 품고 있는 A만 선택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A를 쓰게 되면 얘는 그냥 내가 원하는 A만 선택되는 게 아니라 모든 A 엘리먼트를 찾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div 꺽쇠 이렇게 해서 A를 쓰게 되면 이 녀석의 파워가 더 세기 때문에 이 녀석의 속성이 그대로 보존되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다? div의 자식인 A. 그래서 처음이 아닌 요 녀석이 아닌 요렇게 실행된 요 녀석의 속성이 들어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테이블 우리가 했던 걸 한번 해볼 건데, 자, 테이블 써보고, 자, tbody라 써볼게요. tbody. 그 다음에 tr, td 곱하기 5개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자, 테이블의 자식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그죠? 그러면 tr의 부모 몇 명? tr의 부모가 누구예요? tbody죠? 테이블 아니에요. 자, 그럼 tbody의 부모가 누구죠? 그쵸, 테이블이죠. 그죠? 그러면 tr의 아빠의 아빠가 누구예요? tr의 아빠의 아빠니까 누구? 테이블이죠. 그러면 테이블의 자식의 자식은 누구? 자식의 자식은 tr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자식이라고 하면 바로 밑에 학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자를 자식이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참 테이블의 자식은 몇 명이라고요? 한 명. 그 누구? tbody. 그러면 테이블의 손자는 몇 명인 거예요? 손자? 손자를 말하는 거예요. 손자. 한 명이죠. 요거는 증손자잖아요. 증손자. 손자. 그냥 증손자 말고 손자는 얘밖에 없습니다. tr 한 명. 그러면 tr의 증손자는 몇 명인 거예요? 5명이죠. 그죠? 그러면 테이블의 후손은 몇 명이죠? 후손은 총 7명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과거 당군이 있다 해볼게요. 당군의 후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10억 명이라 가정을 했을 때 당군의 자식 자체는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식과 후손에 대해서 헷갈리지 마세요. 자식은 바로 밑에 학렬만을 말하는 거예요. 후손은 테이블에서 파생된 모든 녀석들을 말하는 거고, 자식은 바로 테이블의 밑에 학렬인 요 녀석 tbody만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테이블이라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몇 명 검색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몇 명 검색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몇 명 검색돼요? 이거 한 명 검색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테이블 선택했다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녀석들까지 다 선택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엄연히 테이블과 tbody는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 테이블은 테이블이고 tbody는 tbody다 라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을 검색하게 되면 딱 테이블 한 명만 짚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tbody라고 썼어요. 그러면 몇 명 검색돼요? HTML상에 tbody 몇 명 있어요? 한 명이에요. 한 명. 그죠? 자, 그 다음에 테이블 한 다음에 꺽쇠 tbody 했어요. 자, 이거 꺽쇠는 무슨 의미? 자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식. 요런 걸 자식 선택자라고 하는데, 자식 선택자로 합니다. 요런 걸. 그래서 테이블의 자식인 tbody는 몇 명이죠? 자, 테이블의 자식인 tbody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그죠? 한 명. 자, 한 명입니다. 자,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이런 녀석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거 무슨 의미죠? 그죠? 테이블의 자식인 누구?
TR인데 테이블의 자식은 TR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TD 이렇게 썼어요.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테이블의 자식은 TD 이 세상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테이블의 자식인 TD는 없어요. 테이블의 자식은 오직 T바디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T바디라 썼어요. 그 다음에 TR,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 이런 녀석 몇 명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테이블의 자식인 T바디, 그의 자식인 TR이기 때문에 에이스멜상의 그 TR은 몇 명? 한 명이에요, 한 명. 자,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자, 이런 녀석 있다 없다? 없어요. 테이블의 자식인 TR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테이블의 자식은 T바디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TR의 자식은 TD는 있어도 지금 테이블의 자식인 TR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의 자식은 오직 T바디밖에 없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T바디 쓴 다음에 TD. 자, 이런 녀석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T바디의 자식은 오직 TR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부모 자식 관계 계속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TD의 부모가 누군 거예요? TR이죠. 그죠? 그러면 TR의 부모는 누구? T바디죠. 그러면 T바디의 부모가 누군 거예요? 테이블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제일 많이 실수하세요. 처음에 작업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하면 검색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T바디의 자식인 TD 이런 녀석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바디의 자식이어야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식인 T바디, 그 다음에 TR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하면 몇 명 검색된다고요? 몇 명? 한 명 검색되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총 몇 명 검색돼요? 이렇게 하면 5명 검색되는 겁니다. 5명. 이해되시죠? 요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T바디 이거는 뭐다? 다시 잘못 설명되네요. 이런 녀석이죠. 테이블. 방금 했던 건 없겠죠. 테이블의 자식인 T바디, T바디의 자식인 TR, TR의 자식인 TD니까 총 5명이 검색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걸 모르면 당연히 작업이 안 돼요. 여러분들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요거 못하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TD를 이렇게 하게 되면 몇 명을 검색한다고요? 이게 지금 태그가 TD in 엘리먼트를 찾아가라 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TD in 엘리먼트를 찾아가라.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우리가 테이블을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테이블. 그죠? 그러면 이 세상에 엘리먼트 몇 개? 에이스멜상의 엘리먼트 몇 개? 한 개죠. 그죠? 요것만 보세요. 요것만. 딴 거 계산하지 말고 요것만. 하나죠. 그 다음에 T바디 이렇게 쓰게 되면 몇 개?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쓰면 엘리먼트 몇 개? 엘리먼트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요. TR 쓰게 되면 몇 개 있어요? 3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TR의 자식으로 TD 이렇게 쓰게 되면 몇 명? 엘리먼트 몇 개? 총 5개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2개의 TD 중에 누가 형이에요? 첫 번째 TD가 형이고 두 번째 TD가 당연히 동생이겠죠. 그러면 TD의 부모가 누구죠? TR의 부모는 T바디의 부모는 테이블. 그래서 나를 감싸는 엘리먼트를 제가 계속 부모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나를 감싸는 부모. 그래서 요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러면 TD 이렇게 검색했어요. 그럼 몇 명 검색된다고요? 2명. 자, 근데 제가 이렇게 플러스 한 다음에 TD 썼어요. 자, 이거는 몇 명 검색될까요? 맞춰보세요. 자, 이 플러스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걸 동생 선택자라 하거든요. 자, 요 꺽쇠를 뭐라고 하냐면 자식 선택자라고 합니다. 자식 선택자. 그 다음에 요 플러스를 동생 선택자라고 하는데, 그냥 동생 선택자가 아니라 얘는 풀네임이 인접 동생 선택자입니다. 자, 인접 동생 선택자이기 때문에 자, 이 TD는 요렇게 하게 되면 몇 명 검색된다고요? 2명 검색된다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쓰게 되면 몇 명 검색될까요? 1명이에요.
이 TD에 인접해 있는 TD는 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검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인접해 있는 동생 선택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 T 헤드를 이렇게 썼어요. T 헤드 쓴 다음에, 자, T 헤드 쓴 다음에 플러스 TR. 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만약에 T 바디를 검색하려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쓰는 거죠. T헤드의 형제인 T바디, 즉 인접해 있는 동생인 요 녀석을 내가 선택하겠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 자, 테이블 띄어쓰기 한 다음에 제가 TD 이렇게 썼어요. 자, 이 띄어쓰기가 무슨 의미냐면 후손 선택자라는 거예요. 자, 띄어쓰기. 그래서 얘는 후손 선택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테이블에 후손인 TD는 있어요, 없어요? 자, 테이블에 후손인 TD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TD 몇 명? 2명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2명 검색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자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녀석이 있다, 없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바로 밑에 항열, 밑에 단계인 걸 찾아간다 했잖아요. 테이블에 자식인 TD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테이블에 후손인 TD는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테이블 안에 TD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D는 결과적으로 테이블 안에 존재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몇 명이 검색된다고요? 몇 명 검색? 몇 명 검색돼요? 2명 검색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요, 검색돼야 한대요? 이러면 검색 안 됩니다. 꺽쇠는 무조건 자식이라는 의미예요. 테이블에 자식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T헤드랑 T바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는 후손 선택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원래 했던 거로 돌아가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자, DI 이렇게 쓰기면 이건 무슨 의미? DIV의 후손인 A죠? 이 DIV의 후손인 A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 있잖아요. 얘는 자식 겸 후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런 녀석 몇 명 검색되는 거예요, 지금? 1명 검색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이렇게 꺽쇠에도 몇 명 검색되는 거예요? 1명이죠. 1명 검색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쓰면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런 걸 하나 써볼게요. 아티클. 자, 이렇게 썼어요. 자, 아티클 썼는데, 제가 여기다가 플러스 아티클. 자, 이런 녀석이 있다, 없다? 자, 이거 무슨 의미예요? div의 자식인 A, 그의 형제인 아티클이니까 누굴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얘 찾아가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얘.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이런 녀석이 있다, 없다? 이런 녀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라.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div의 자식으로 있는 A만 검색이 됐기 때문에 몇 명 검색된다? 1명밖에 검색 안 됩니다.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A, 얘는 내부의 자식으로 있는 A이기 때문에 얘를 검색하려면 여러분들이 내부 한 다음에 A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하나를 더 썼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몇 명 검색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게 되면 몇 명 검색? 2명.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썼어요. 몇 명 검색? 2명 검색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써볼게요, 제가. 자, 이렇게 썼어요. 자, 이건 몇 명 검색? 이렇게 하면 이거 무슨 의미라고요? 띄어쓰기가 무슨 의미라 했어요? 후손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div의 후손으로 있는 A는 몇 명? 2명이죠. 얘랑 얘, 이렇게 2명 있는 거다. 그래서 요 선택자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자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걸 못하면 CSS 작업이 절대 안 됩니다. 당연히 AC 문서를 여러분들이 읽을 줄 알아야겠지만, 읽는 걸 떠나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선택자를 이용해서 뭘 선택을 해야 될 건지를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일단은 띄어쓰기는 여러분들 지금 쓰지 마세요. 왜냐면 왜 제가 이걸 하지 말라고 하냐면, 요게 안 되는데 욕심부려서 요거까지 하시는 분들 계세요. 요거는 요게 이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꺽쇠만 이용해서 작업을 해라. 요게 안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요거 안 되면 요거 절대 안 됩니다. 욕심부린다고 요거 괜히 하지 마세요. 요거 먼저 돼야 돼요. 요거 단계가 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여러분들 작업할 때 자식 선택자만 이용해서 일단 작업을 하셔라. 그래서 지금 선택자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